안녕하세요. 원유 확률 통계 버전 3 수능 기출문제 3천 문제들 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산형과 연속형 두 개로 이렇게 뭐 분명히 나눠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이산형과 연속형 확률 분포가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연속형 확률 분포는 역시 정규 분포가 중심입니다. 정규 분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각 면에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바닥면에 적혀 있는 숫자들의 곱이 홀수인 사건을 A라 하자. 이 시행을 1200번 하였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가 270 이하일 확률을 P라고 하고 1000P의 값을 구하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표준 정규분포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푸십시오. 정사면체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정사면체나 뭡니까? 주사위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바닥면에 적혀 있는 숫자 1, 2, 3, 4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던지니까 우리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봐야죠. 하나가 1, 2, 3, 4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1, 2, 3, 4가 역시 나온다.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을 때 1, 2, 3, 4, 5, 6, 1, 2, 3, 4, 5, 6 나오는 그거나 이거나 지금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어 보면 확실합니다. 그런데 바닥면에 적혀 있는 숫자들의 곱이 홀수이어야 돼. 이것과 이것의 곱이 홀수인 거. 이거죠. 그리고 짝수가 곱해지면 짝수야. 그 결과가. 그래서 홀수끼리 곱해지는 거. 1, 3. 이거죠. 또 2, 1 짝수, 2, 2 짝수 물론 3, 1 곱해지면 3 이거죠. 그리고 3, 3, 9 곱해지면 홀수야.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은 두 수의 물론 바닥면에 적혀 있는 숫자야. 두 수의 곱이 홀수인 거를 지금 A라는 사건으로 규정을 했죠.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은 뭡니까? 16분의 4, 4분의 1이야. 그죠? 전부 16개가 가능한데 그 중에 4개가 홀수가 되는 거니까 16분의 4다. 이 시행을 1200번 하였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X는 A가 A의 횟수 그러니까 1200번 중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는 확률 변수로 표시를 하면 뭐 구하려는 겁니까? X가 270 이하일 확률을 구하려는 거야. 이건 뭐 어떻게 접근을 하겠습니까? 예? X는 이 X는 1200번을 시행하니까 바이노미얼 이항분포합니다. 몇 번 던져? 1200번.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X에 대한 확률은 미안합니다. X에 대한 확률이 아니죠. X가 말하자면 1일 확률인데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이 A의 횟수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이야. 이게 P야. 스몰 P. 그래서 이항분포에서의 P 4분의 1. 그래서 이항분포 한다는 것을 먼저 캐치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이항분포에서 기대값은 NP 1200 곱하기 4분의 1 하니까 300. 분산은 X의 분산은 NP 1-P 그러니까 1200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그렇죠? 1200 곱하기 4분의 1 혹은 여기 300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4분의 3만 곱하면 돼. 그럼 이 놈이 225입니다. 그러면 X의 표준 편차는 루트 225 15 이거 금방 나옵니까? 네, 금방 나와야 되는데 루트 225 계산이 금방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x가 이항분포를 하지만 정규분포 근사로 정규분포 문제로 바꿔서 해결할 수 있다까지 되죠. 예,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NP, N 1-P 이것들이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규분포 근사시킬 수 있다. 뭐 당연히 n이 굉장히 크니까 np는 벌써 무슨 300이고 그죠? 300이고 n 1-p는 300에서 저 아, 3배에서 900이고 그러니까 5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x를 뭐예요? 정규분포 근사로 정규분포 근사하게 정규분포로 취급해도 좋다. 평균은 300. x의 평균, x의 분산은 225, 1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됐죠. 예? x를 표준화시켜야 돼. x 빼기 300 나누기 15. 이렇게 왼쪽을 x를 표준화시키면 오른쪽 270도 똑같은 작업을 그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300 빼기 270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하죠. 등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g가 되고 표준화 정규분포 변수 z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30 나누기 15니까 마이너스 2.0 2.0보다 적을 마이너스 2.0보다 적을 확률 그러면 마이너스 표준화 정규분포에서 마이너스 2.0보다 적을 확률은 이 면적은 이쪽에 대칭이므로 2보다 큰 면적과 같다. 그럼 그걸 구하려면 0부터 z까지 2.0까지 0.477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0.5에서 요거를 빼면 요 짙은 검은색 부분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0.5 빼기 0.477 0.023 이게 이제 여기서 구하라는 P야. 우리 여기서 P라고 표시한 거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1000배를 하니까 1000 P는 23이네. 이게 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 정도는 이제 3점 문제를 접하면서 이 정도는 수월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연속 확률변수 x가 갖는 값은 구간 x는 뭔지 모르지만 구간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이다. x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는다고 두 함수 fg, gx를 각각 이렇게 정의하자. fx는 이렇고 gx는 이 형태는요 사실은 누적 요거 누적 확률 분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x가 확률변수 x가 어떤 값까지 같을 확률 1 확률을 보통 fx라고 표시하고 이것을 누적 분포함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의된 거는 좀 안 맞죠? x가 확률변수 x가 어떤 값 x보다 클 확률이 fx고 gx는 소위 말해서 누적 확률 분포 이게 누적 확률 분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가 뭐 실수했거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혹은 또 학생들을 좀 헷갈리게 하려고 저렇게 했나? 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어느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요걸 fx라고 그러고 요걸 gx라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누적 확률 분포라는 개념 그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 이야기는 한 거고요. 뭐 이제 잊어버리고 우리는 문제에 충실해야 되니까 fx는 이렇고 확률 변수가 어떤 값보다 클 확률이고 gx는 x까지의 누적된 확률. 이제 여기서는 연속형이니까 면적이 되겠죠. 자, f0.3이 f0.2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옳은 거, 이 확률 분포가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항상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 거야.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f 0.3은 뭐야? 저 정의에 의해서 x가 0.3보다 클 확률이죠. 그죠? 예.
그럼 저거하고 gx 미안합니다. f 0.2는 뭐야? x가 0.2보다 클 확률. 그거 아니야. 그대로. 예. 그러면 이게 큽니까? 이것보다? 응? 큽니까? 예. 맞죠? 그거나 같죠? 자, 한번 좀 돌려놓고 보면, 예. x 0.3 여기까지 0.3 여기까지 0.2 여기까지 여기 0.2고 0.3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큰 확률 뭐 분포가 어떻든지 간에 여기서부터 누적해서 쭉 더한 거 면적하고 더한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면적하고 면적이 0.3에서부터 시작한 것보다 당연히 크겠죠. 맞습니까? 조금 한 번 더 생각하려면 1 빼기 이거는 x 0.3보다 작다요. 이거는 1 빼기 x 0.2보다 작거나 같다요. 그렇죠? 전체가 1이니까. 그럼 어느 게 큽니까? 요게 요것보다 작죠. 0.2까지만 합한 거, 면적을 구한 거, 0.3까지 면적을 구한 거. 그러니까 더 작은 거를 뺀 게 더 크겠죠. 이렇게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억은 항상 5.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해서는 f 0.4가 g 0.6과 같다 하는 거야. 이거는 x가 0.4보다 크다. g 0.6은 x가 0.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야. 예? 그러면 이게 같겠냐 하는 거죠? 예, 같겠냐? 0.4보다 크거나 같고 0.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럼 이거 한번 또 봐볼까요? 1 빼기 뭐야 이거는 x 작거나 같기를 0.4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하고 이거 하고 네. 이 어떻게 보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x가 0과 1 사이에 존재를 하는데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죠. 뭐 이런 분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0.6보다 작거나 같은 면적하고 0.4보다 크거나 같은 면적하고 0.4보다 여기가 이제 0.5죠. 그러면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은 같죠. 좌우 대칭일 때만 성립하지 일반적으로 대칭이 아닌 분포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 디귿 볼까요? F 0.2 빼기 F 0.7은 G 0.7 빼기 G 0.2 이게 같으냐 하는 이야기. 똑같이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F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풀어보는 거야. 0.2보다 크거 나갔고 빼기 0.7보다 크거 나갔고 이거에 이퀄이 되느냐 P X가 0.7보다 작거 나갔고 빼기 X 0.2보다 작거 나갔고 이게 같으냐 이야기예요. 네. 요거를 이쪽으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x 0.2 이걸 이쪽으로 이항해 더하기 x 0.2보다 작거나 같고는 이걸 이쪽으로 이항해요. 그러면 x 0.7 작거나 같고 더하기 x 0.7보다 크거나 같고 미안합니다. 요건 뭔가요? 요거 1이죠? 그죠? 여기 이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왜? 연속형 확률 변수기 때문에
등호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어떤 값에서의 확률은 0이라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요거 이렇죠. 그러니까 항상 존재, 성립해. 요 이야기는. 그래서 요건 뭐 기억과 디귿이 항상 옳습니다. 니은은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언제? 대칭일 때만 옳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뭐 차분히 앉아서 보면, 차분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모양새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이런 함수는 여러분들이 교과정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새로 무슨 정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놓고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어려운 문제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19번 문제.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을 보면은 0과 2 사이이고 0과 2 사이고 이게 x야. 이게 fx 분포함수야. 예? 여기가 당연히 1이고 0과 2 사이이고 이건 문제예요. 문제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그래프와 같다. 이렇게 기억자로 조금 아까 기억자로 대칭인 그런 분포 꺾은 선 그래프 같은 그런 그래프를 잠깐 앞 문제에서 예를 들었었는데 좌우 대칭인 그런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확률 x가 a와 a 플러스 2분의 1 0.5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a에서 a 더하기 2분의 1까지의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여기서 어떤 면적이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 a가 여기라고 0.5 그러면 a 더하기 2분의 1 여기까지 면적 이게 최대이겠습니까? 아니야. 그렇죠? 어느 한쪽으로 이걸 가운데점을 즉 중앙 1을 포함해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돼. 이 면적이 가장 크단 말이야. 이게 a고 a 더하기 2분의 1은 여기여야 된다는 거야. 예? 여기여야 되는데 이게 대칭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리가 같아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것도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프를 보면서 요 좌우 대칭인 요 그래프를 보면서 면적이 가장 클 때가 언제일까 잠깐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기.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1 빼기 a 1에서 a 뺀 거가 a 더하기 2분의 1에서 1을 뺀 거. 요거리가 같을 때 가장 면적이 커진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뭐 2a 2형에서 이거 저쪽으로 돌리면 2 더하기 2 빼기 2분의 1 4분의 3 a는 2분의 3이에요. 이게 2분의 3 a는 4분의 3 그렇죠? 네. 요 생각만 하면 면적이 최대가 된다는 것은 면적이 가장 클 때 상수 A 값을 구하는 거구나. 면적이 가장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요 폭은 사실은 2분의 1이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폭은 2분의 1이라고. 그 같은 폭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좌우로 요 경우가 가장 면적이 큰 경우가 되므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저기서 A는 4분의 3이라고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문제. 20번 문제.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 4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f8, 8에서의 그 높이 이 이야기. x는 정규 분포를 한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야.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f8 뭐 정규 분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가운데 값이 m이야. 표준 편차는 4야.
4. 네. 하나, 둘, m 더하기 3개, 4, 3, 12, m 빼기 3개, m에서 3시그마 뺀 거, m 빼기 12. 3시그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알아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m-12에서 x가 m 플러스 12, 3시그마까지의 확률은 정규분포에서 0.997입니다. 99.7%, 거의 전부가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규분포에서. 이거는 뭐 이 문제와 별도로라도 그냥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전부 다. 얼마 빠져? 0.3% 빠져. 0.003. 그러니까 0.3%죠. 0.3%만 요 꼬리 근처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것이 정규분포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조금 어려운 특징이고 꼭 외워야 되나 하는 외워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얘기. 참고로 이건 참고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8일 때의 높이야. 8이 어딘지를 지금 몰라요. 근데 8일 때의 높이가 뭐 여기라고 그냥 생각해 보죠. 여기 8일 때 높이가 14. 그러니까 저게 6이니까 한 2시그마 조금 6이니까 2시그마가 조금 안 되는 거죠. 6일 때의 높이보다 이 높이가 커. 요게 말하자면 8이고 여기가 14. 또 하나가 있는데 2일 때는 16일 때가 더 높아. 16일 때가 2일 때보다 16일 때가 높아. 요게 요것보다 높죠. 요런 특징이 있는 m을 찾아야 돼. 그렇죠? 근데 m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찾겠습니까? 어떻게 찾겠습니까? 뭐 쉽게 찾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방법이 조금 묘연한 것 같아. 묘연하다는 거는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야, 일단 이거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을 하는 거는 뭐 그런 거지만 잘 모르겠으니까 우선 g를 생각해 보죠. x 빼기 m 나누기 4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g는 표준화 정규분포인데 이 확률 밀도함수는 fx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g라고 해보자고. 네? 그러면 표준화를 시키면 저거를 8은 8 빼기 m 나누기 4 가 14 빼기 m 나누기 4 이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조건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리고 또 아래 거 다음 거 2 빼기 m 나누기 4는 g 16 빼기 m 나누기 4 표준화 시킨 거야. 요 값을 표준화 시킨 거라고. 응? 이렇다는 이야기야. 저 주어진 그 조건이. 주어진 조건이. 한 단계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g 2-4분의 m 미 g 어이구 3.5네. 3.5 마이너스 4분의 n 이러는 소리야. 요건 g 0.5 마이너스 4분의 m g 4 마이너스 4분의 m 이러는 이야기.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일단 표준화 정규분포 g에서 여기 0입니다. 2 빼기 4분의 m 요 식에서 요 관계식에서 2 빼기 4분의 m이 뭐 여기쯤이라고 그런다면 여기쯤 여기쯤 3.5 빼기 4분의 3은 좌우간 여기쯤으로 가겠죠. 그럼 이 높이가
이 높이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야. 요 길이가 요것보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니까 요 값과 요 값의 평균값. 평균값은 0보다 크죠. 됐습니까? 요게 더 높으려면 0을 기준으로 해서 더 높으려면 0에 이게 더 가까이 있어야 돼. 2-4분의 m이 3.5-4분의 m보다. 맞죠? 어? 그래야 더 높이가 높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두 개를 평균하면 그 평균값은 0보다 크겠다 이거야. 2 빼기 4분의 m 3.5 빼기 4분의 m 한 거를 반으로 나누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리고 이 아래는 어떻게 됩니까? 0.5 빼기 4분의 m이 0.5 빼기 4분의 m 이게 4 빼기 4분의 m보다 높이가 더 어이구 이거죠 이거 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이런 관계. 예? 이 관계식에서.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두 개를 평균하면 마이너스가 되겠다. 4 빼기 4분의 m 하고 0.5 빼기 4분의 m을 평균하면 0보다 적겠다. 예. 그러면 이 분자가 양수라는 거죠. 플러스라는 거죠. 여기서 5.5 마이너스 2분의 m이 0보다 크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4.5 마이너스 2분의 m이 음수라는 이야기. 여기서 m은 이쪽으로 이항하고 2를 곱하면 11보다 작고 여기서 m은 9보다 크다는 이야기. 그런데 m이 자연수이므로 m은 10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을 얻을 수 있어요. 평균이 10이야. m이 10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끝난 거죠. x 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표준화를 시키면 x 빼기 10 나누기 4. 똑같이 6에서도 10을 빼고 4로 나눠준 거. 그러면 이거는 g가 되고 g가 되고 g는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1.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엉터리라도 항상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g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요 면적이나 요 면적이 똑같으니까 1보다 g야지. 1보다 크거나 같다. 0.5에서 요걸 빼면 되니까 0.5 빼기 1까지의 면적. 1까지. 요게 1까지의 면적이야. 3, 4, 1, 3. 하면 0.1587이 됩니다. 됐습니까? 예.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차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풀면 되겠다. 좀 복잡하지만요. 복잡하지만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서 그 높이를 가지고 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 거야. 예. 그런데 표준화를 시키지 않고 직접 8이 16보다 높아. 높이가. 그럼 여기서 8과 16 사이 미안합니다. 8이 14에서의 높이보다 높아. 이게 이것보다 높죠. 지금 그림상으로. 그러면 요 두 수 8과 12, 14 두 수의 평균이 얼마예요? 11. 요거. 그래서 m은 12보다 작다라는 것이 하나 나오고 요거는 2하고 16 본 거야. 2하고 16을 봤을 때 요 두 수의 가운데 값. 9죠. 9. 9는 m이 9보다 크다. 이게 더 높으니까. m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표준화를 해서 여기서 계산을 했는데요. 표준화를 시키지 않고 직접 2와 16 간의 높이가 이렇게 되니까 말하자면 16이 m에 더 가까이 있겠다. 그러니까 두 수를 평균 내면
평균된 값보다는 m이 크겠다. 평균이 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물론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화는 그 높이가 변하지 않아요. 표준을 시킨다고 해서 높이가 변하지 않아.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서 이렇게 이 두 개 조건을, 이 두 개를 이렇게 표준화시킨 분포로 바꾸어서 조금 복잡하지만 생각하면 풀어낼 수 있다. 그냥 만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직접 여기서 이 생각을 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지만 m을 찾아야 되는데, m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m이 얼마인지를 찾는 게 그렇게 퍼뜩 떠오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